안녕하세요. 에코나우텍의 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1년 만이네요, 거의. 선선해진다고 말씀드렸다가 갑자기 지금은 또 따뜻해지고 있어요. 네, 바쁘게 지내고 여러분들 분석 때문에 많이 바빴다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변명하지 마. 자, 제가 분석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잖아요. 뭐 PG 섭션도 하고 케미 섭션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그 분석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되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거나 또는 알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알려드려야죠. 작년엔 제가 BT에 관련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2022년도는 케미섭션의 해로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섭션의 이제 전반적인 분석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때 메소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케미섭션의 메소드를 직접 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런 화면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영상이 떨어질 수 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서 케미섭션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효과음이 들어가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고! 케미섭션 메소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때 사용되는 장비는 오토캠 2 2920이에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천후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케미섭션도 하고 PG섭션도 하고 BT도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거의 안 쓰죠. 이걸로 왜 해? 그죠? BT 장비가 있는데 어떤 케미섭션들이 있고 그때 이제 그 메소드를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차는 그렇습니다. 케미섭션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종류마다의 키포인트가 되는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영상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케미섭션의 종류인데 우리가 많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 TPR,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TPO, 옥시데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분석하시는 TPD가 있어요. TPD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TPR이나 TPO 같은 경우는 리덕션을 시키거나 아니면 옥시데이션을 시킬 때의 온도와 양을 볼 수가 있는데 TP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온도와 양을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가스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TPD냐 아니면은 CO2 TPD냐 CO TPD냐 아니면은 뭐 O2 TPD냐 등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탈착되는 양을 보거나 아니면은 산의 세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염기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스들이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TPD 분석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섭션이 있는데 이 케미섭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펄스 케미섭션이라고 되어 있고 볼류메트릭 케미섭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의 디스퍼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지지체에 메탈을 담지를 시켰을 때 그때 이제 담지되어 있는 게 얼마나 분산이 잘 되어 있는지 분산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4가지 정도의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있어서 메소드를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실게요.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TPR. TPR하고 TPO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전처리 같은 경우가 선택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온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온도가 뭐 룸 템퍼레이처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50도입니다 아니면 100도입니다 아니면 40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를 갖고 레코딩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히팅 레이트
히팅 레이트를 뭐 5도 10%미닛이냐 아니면 10도 10%미닛이냐 보통은 10도 10%미닛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온도가 있으면 끝나는 맥스 템퍼레이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 템퍼레이처가 몇 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맨 마지막 홀딩 타임을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그 맥스 템퍼레이처가 됐을 때 홀딩 타임을 가져가 줘야지 TCD 이 시그널 값이 밑으로 쭉 떨어져 갖고 베이스라인까지 떨어져요. 근데 홀딩 타임을 안 가져주면은 위에서 놀고 있다 딱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에어리어를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리어를 잘 잡기 위해서 홀딩 타임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TPR이나 TPO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뭐 처리하는 게 거의 없어요. 또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시냐면은 TPR을 한번 한 다음에 TPO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TPR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이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TPR 결과와 두 번째 TPO를 찍고 나서의 세 번째 TPR 결과가 달라요.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TPR 환원을 먼저 시키고 전체적으로 메탈화 시킨 다음에 그 메탈화 돼 있는 거를 다시 정확하게 옥시데이션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TPR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른 데이터들이 나와요. 온도 범위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픽의 어떤 쉐입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실 때는 그렇게 세 번에 있어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또는 TPO, TPR, TPO도 할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 시료가 진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안 해야 되는 경우인지에 있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음 TPD로 넘어갈게요. TPD 같은 경우는 전처리가 필수 사항이에요. TPD니까 디접션을 하기 위한 흡착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흡착 온도와 시간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가스로 할지 그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흡착을 시켰는데 흡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흡착이 진행이 됩니다. PG 수옵션 그 다음에 케미 수옵션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PG 수옵션은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PG 수옵션은 퍼지에서 날려줘야 돼요. 케미 수옵션화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퍼지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 퍼지 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흡착 온도에서 거의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특정 온도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물리 흡착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다라고 제가 다시 적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온도는 무조건 필수니까 시작 온도도 뭐 퍼지하는 온도에서 진행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TCD 안정화 시키고 그 다음에 레코딩을 진행을 하죠. 그때도 히팅 레이트, 맥스 템퍼레이처, 그 다음에 홀딩 타임 꼭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미섭션입니다. 케미섭션 같은 경우는 TPD하고 뭐 비슷하지만 좀 단계가 달라요. 어떤 단계가 다르냐? 첫 번째 전처리 단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 온도와 시간이 필요한데 당연히 케미섭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메탈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모를 시킬 가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메탈의 분산도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환원되는 온도와 시간을 알려주셔야 돼요. TPD는 흡착되는 온도와 시간이었죠. 근데 케미섭션은 환원되는 온도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지를 해주게 되는데 잔량에 남아있는 수소를 제거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결과가 엉망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라고 적어놨죠. 퍼지되는 온도와 시간을 또 잘 가져가셔야지 결과가 깔끔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서는 더블 픽이 나와요. 숄더 픽처럼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런 경우라고 치면은 이건 데이터가 꽝이에요. 그래서 퍼지하는 단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소
케미섭션이냐 아니면 CO 케미섭션이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번외적으로 N2O 케미섭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에이지나 커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진행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수소하고 CO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거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CO 같은 경우는 숄더픽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소모량을 제대로 정확한 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학 흡착을 할 온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네. 일정하게 등온으로서 우리가 그때 펄스를 하면서 얘가 소모되는 양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소모가 안 됐을 때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메탈들에 따라서 화학 흡착이 되는 온도가 다 틀려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뭐 논문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찾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논문을 찾았다면은 그 논문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이 메소드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서로가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D 안정화시키고 레코딩 그리고 리핏 도주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리핏을 시키면서 도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메소드만 있으면 안 돼요. 밑에 있는 메탈의 웨이 퍼센트를 알려주셔야 돼요. ICP 데이터를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이 ICP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ICP 데이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또 물어. 그럼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20A 뭐 20 정도 있어요. 뭐 10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ICP 데이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끝. 잘 보고 오셨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떠한 분석들이 있고 그 분석들을 어떤 식으로 플로우를 짜서, 그냥 메소드를 짜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셔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도 다시 한번 제시도 하고, 서로가 데이터를 하나 내는 데 있어서는 일방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면 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결과에 있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은 이건 뭐 데이터를 내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진짜 돈이 남아 도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분석 하나 하는데 비용이 적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분석하는데 비용보다도 이 시료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과 그리고 시간과 돈과 그런 피땀 흘린 그런 시료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성의 없이 던져버린다? 그런 거는 좀 아니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전과 보신 이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어떤 메소드의 질적인 부분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거 없어요. 메소드는 일반적인 거 없습니다. 보통적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딥하게 케미소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까지 바이.